자, 시작할게요. 이제 삼각함수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전 교재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알고전. 스티커 어디서 만들었어요? 아, 기계를 샀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느라고 한번 해봤어요. 민보? 자, 123페이지. 알고전 123페이지 삼각함수 그래프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말 안 해줄 거야. 백이에요. 123페이지라고. 한번 말하면 그러면 안 될까? 이것도 습관이야. 그 영어 듣기 할 때 저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아, 한 번 더요. 한 번 더. 이게 돼? 우리가 영어 못하잖아요. 솔직히 하고 싶긴 했어요. 대준님 원어민이라 영어 잘할걸. 자, 갈게. 삼각함수 그래프 한 번 얘기하면 들어라. 아무 뜻이. 한거 못한다고. 시작한다. 네. 삼각함수 그래프. 지금까지 삼각함수라고 하면은 이제 삼각비의 수준에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네. 삼각비에서 네. 삼각함수로 간다고 치면은 바뀌는 게 하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인 몇 도가 얼마다, 그러니까 사인 값을 구한다라고 하면 어떤 삼각비의 값이잖아 이게.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 여기 안쪽에 각도가 들어가지. 사인 30도, 사인 45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 근데 이제 요런 게 이제 삼각비였다고 치면은, 이게 삼각함수로 된다고 치면은 여기 각도 넣는 자리가 함수라고 했으니까 정의역 어딘가에 입력하는 거 나온다고 여기가 x값이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뭘 구한다? y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삼각함수의 형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60분법으로 우리가 몇 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여기서는 이제 보통 뭘로 나올 거냐면 호도법으로 나올 거야. 호도법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몇 파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45도다. 예를 들어서 삼각비를 우리가 중3 과정에서 배웠을 때 호도법이란 거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네가 사인 45도는 얼마다 라고 했더니 얘가 2분의 루트 2라고 표현했었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삼각함수로 전환을 한다고 치면 여기 각도를 90도를 넘겨서 360도까지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삼각비 자체가 원래 직각삼각형 내부의 각에서 기껏해야 얘네 둘을 합쳐도 90도밖에 안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최대 90도라고 생각했는데 이 각도가 90도가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 하던 거를 이 동경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각도의 범위를 0과 90도 사이가 아니라, 이 각도가 90도 사이가 아니라 얘를 한 바퀴 돌려서 360도 또는 얼마? 720도 이렇게 각도가 이제 뭐가 커져 버리는 거지. 이 여기서 나오는 이 각도는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면서 360도를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야. 90도는 이미 넘었고, 이 동경의 위치가 90도보다 훨씬 더 이제 넘어가는 그 각도에 관해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60분법의 각도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얘를 뭘로? 호도법으로 가져가서, 호도법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는 우리는 각도를 뭘로 측정하겠다고 하는 거지? 내가 할게. 동경의 위치를 가지고 측정하겠다고 했죠? 맞죠? 각도를 우리가 잴 때 이제부터는 90도와 0도 사이에 있는 이 작은 각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몇 바퀴 돌았냐까지 포함한다고 치면 동경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일반각의 형태로
나타내겠다라는 얘기야. 동경의 위치가 몇 사분면에 있냐라고 했을 때 나 지난번에 얘기했지. 자, 이거 몇 사분면에 있어? 1사분면에 있지. 이거 각도 세타라고 가정하면 이거 몇 도야? 대답해봐. 동경의 위치가 1사분면이야. 몇 도야 이거? 어? 세타 2. 영. 2n 파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멈춘 게 여기였으므로 여기다가 플러스 세타 이렇게 놓자고 했지? 네. 맞니? 2n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동경이 여기서 멈췄는데 얘 멈춘 애가 몇 바퀴 돌고 여기 와 있는지 모르잖아. 안 돌았을 수도 있지만 몇 바퀴 돌고 여기 왔을지 모르니까 여기다 2n 파이를 추가하자고 했지. 이게 무슨 각이야 얘들아? 일반각이지. 일반각 표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다 쓰는 이제 사인 x든 코사인 x든 탄젠트 x든 어찌됐든 여기 각도 쓰는 자리에 이제부터는 이 사인 720도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고. 60분법으로 안 쓴다고. 뭘로 쓴다? 호도법으로 쓴다. 알겠죠? 그래서 몇 파이 플러스 몇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60분법에 해당하는 것보다는 여기 호도법의 형태로 많이 쓴다는 거지. 호도법은 쉽게 말해서 파이를 사용해서 각도를 표현하는 거죠. 파이를 사용해서 각도를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중3 때 배운 3학년 2학기 지금 현재 중3이 시험 대비 시작한다고 해서 지난 시간부터 삼각비를 들어가기 시작했어. 다시 그랬더니 삼각비 사인 몇 도, 사인 몇 도, 코사인 몇 도 이런 거 있지? 여기 아니라 여기 60분법이 아니라 뭘로? 호도법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요 각도 자리가 입력값이 되는 거고 그에 대한 값이 출력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야? 각도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공역으로 나올 수 있는 또는 시역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다 뭐가 되는 거야? 삼각비의 값이 되겠다 라고 보는 거야. 이게 삼각비와 삼각함수의 이제 차이고 얘를 삼각비를 삼각함수로 뭐 한 거냐면 개념을 확장한 거지. 왜? 각도를 이제부터 각도를 90도 넘어서서 하는 각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확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 이제 특정 사각형, 뭐 삼각형, 사각형 내부에 있는 내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각도를 결정할 때 두 반직선으로 결정한다고 했으므로 동경의 위치가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결정되므로 우리는 동경의 위치를 가지고 각도를 표현하도록 한다. 됐죠? 그리고 이 확장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동경의 위치뿐만 아니라 이 동경이 멈춘 곳에서의 단위원의 좌표 요걸 가지고 우리는 삼각함수 값을 알아낼 수 있도록 한다. 뭔 소리냐? 봐봐.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어요. 단위원이 뭐죠, 여러분?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얼마짜리? 1짜리.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짜리라고 했어. 네. 자, 물어볼게. 그럼 내가 만약에 잘 들어봐. 동경의 위치가 잘 들어 1사분면에 있다고 가정해볼게. 그럼 삼각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했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출발했다고 했죠, 여러분? 맞나요? 자, 그럼 봐봐. 그럼 여기 길이가 단위원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얘들아? 1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가 세타라고 가정하면 사인 세타 구해봐라 보면 사인 세타는 분모가 뭐가 되는 거지? 빗변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 높이가 되는 거잖아. 여기 높이. 근데 이 높이라는 것은 이 동경이 멈춘 이 단위원상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y 값이 되는 거잖아. 요 단위원상의 y 값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여기 길이가 곧 요 길이는 y 좌표를 말하는 거지. 이 원의 이 점의 y 좌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높이 자체가 y가 되므로 우리는 단위원상에서 사인 세타 값을 뭘로 생각한다? 앞으로 y로 생각한다. 왜? 빗변이 1이니까. 그럼 만약에 코사인 세타를 생각해봐봐. 코사인 값이라고 하는 것은 빗변분의 밑변이잖아. 세타가 깔고 있는 밑변. 그럼 여기는 이 점에 무슨 좌표가 되는 거야? x 좌표가 되겠지. 그래놓고 너네한테 코사인 값 구해보라 그래. 코사인 세타 구해봐라. 그러면 빗변이 길이가 얼마니까?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야! 너 설명하고 있는데 왜 밑에 보고 있어? 쳐다봐도 될까 말까라니까? 몇 번 얘기하냐? 코사인 세타는 밑변이라고요. 그죠? 밑변이라고 하는 것은 요 길이를 말하는 건데 요 길이는 이 점의 무슨 좌표? x 좌표. 따라서 얘가 x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 값을 이제부터 뭐라고 봐도 되는 거야? x 값으로 봐도 되는 거지. 그래서 사인 세타가 그 단위원상의 y를 말하는 거고 코사인 세타가 단위원상의 x를 말한다. 이걸 동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 단위원상의 이 점을 하나 딱 잡아놓으면 얘가 1사분면에 있어? 그럼 여기서의 코사인 값은 그리고 여기서의 사인 값은 부호가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당연히 x 값의 부호가 플러스고 y 값도 얘 부호가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가 된다라고 볼 수 있었겠지. 그러면 만약에 이제 동경의 위치를 내가 2사분면으로 둔다고 쳐봐. 여기서 수직을 내려볼게. 그러면 여기 세타에 대한 요 값에 대한 사인 세타를 구해봐라. 그럼 이 값은 빗변분의 높이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이 y 값이 되겠지. 여기가 사인 값이 될 거야. y가 사인 값이야 그냥. 왜? 단위원이니까 빗변이 1이니까 항상 고정되어 있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의 만약에 코사인 값 구해봐라. 그럼 그 코사인 값은 여기 x 값은 부호 자체가 뭐니? 음수잖아. 여기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여기 코사인 값은 음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잘 생각해봐. 이제부터 단위원상의 y 좌표가 곧 뭐다? 사인 값이다. 오늘 이거 기억해야 돼. 다시 뭐라고? 단위원은 반지름이 항상 얼마로 유지되죠? 1로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계속 빗변의 길이가 다 뭘로? 1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빗변분해로 시작할 건데 빗변이 다 1이라고 하면 높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이 y 값에 해당하는 얘가 다 사인 값이란 말이지. 그럼 이제부터 얘를 그래프로 파동의 형태로 그려볼게. 잘 봐. 지금 요 상태에서 잘 들어. 사인 0도야. 왜 사인 0도는 0이지? 높이가 없어. 그런데 90도로 계속 올라가 봐.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가지? 1까지 올라가지. 맞지? 그러면 각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봐봐. 각도가 0도일 때는 얘가 0이었어. 높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잘 봐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치면 각도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높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어디까지 올라가죠? 90도가 되는 순간 1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떼서 대칭시켜서 이렇게 만들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겁니다. 계속 높이가 계속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에 어디인 지점에서 딱 1인 지점에서 얘가 몇 도가 되겠어요? 얘가 90도가 되겠죠. 90도인 지점에서 높이가 최대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1 이렇게 올라가.
그 다음에 다 물어볼게요. 90도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니? 높이가 어떻게 되니? 점점 줄어들고 있죠. 어디까지 줄어요? 어디까지 줄어요? 1 아예 0 0까지 줄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둘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내려오면 또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180도가 딱 되는 순간 0도에서 180도가 딱 되는 순간 다시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죠. y좌표들이 계속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올라가고 1에서 다시 어디로 내려오는 거야? 1에서 다시 0으로 내려오겠지. 이렇게 각도가 올라간다고 치면 0에서 1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1에서 0으로 내려오겠죠. 그렇죠? 각도가 90도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다시 또 0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좀 더 가봐. 180도에서 넘어가봐. 이렇게 넘어간다고 쳐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 얘들아? y좌표가 음수가 되지. 음수가 돼서 점점 어떻게 되니? 0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까지 계속 커지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숫자는 커지는 건데 음수 값으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얘가 딱 270도가 되는 순간에 얘가 이렇게 계속 내려간다고. 그래서 맨 마지막 어디까지? 높이가 마이너스 1을 딱 찍고 끝나. 그 다음에 다시 또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간다고 치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으로 쭉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으로 쭉 다시 간다고 치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사인 한 번 돌았을 때, 한 바퀴 돌았을 때 사인 그래프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270도가 되고 얘가 몇 도가 되는 거야?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사인 값은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걸 1주기 그래프라고 하는데, 주기라는 거 알죠 여러분? 단어. 주기가 뭐예요? 반복해서 돌아오는 거잖아. 이게 봐봐. 각도가 0도에서 360도까지 한 바퀴 돈 다음부터는 사실 똑같이 또 돌겠죠. 이렇게 간다고 치면 계속.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인 그래프는 이게 한 바퀴 쭉 다 돌고 나니까 사인 값의 값이 y 값이 0에서 1까지 갔다가 0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1 갔다가 0 나온 다음에 이게 계속 되겠죠. 이렇게 가겠지. 이해가? 그래서 사인 함수의 그래프다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0에서부터 1까지 올라갔다가 1에서 0으로 내려가고, 이게 왜 그렇다고? 이게 왜 그렇다고? y좌표의 움직임이니까. y좌표가 0에서부터 1까지 쭉 올라갔다가 1에서 0으로 쭉 내려왔다가 0에서 마이너스 1로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인 각도를 얘기할 때 90도에 대해서 뭐 한다고 했지? 여기서 대칭이라고 했지. 그래서 만약에 90도보다 작은 예를 들어 70도야. 사인 70도랑 똑같은 게 몇 도게? 사인 70도랑 똑같은 게 몇 도게? 110도지. 어떻게 알았어? 대칭되잖아. 대칭. 이거 자체가 90도에서 대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90도에서 여기로 대칭, 여기서부터 요만큼 대칭.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집중해도 알아들을까 말까요 지금. 90도에다가 만약에 세타를 더한 거랑 사인 값이 사인 90도에서 세타만큼 왼쪽으로 간 거. 자, 이 90도의 대칭이니까 90도에서 세타를 왼쪽으로 한 거, 오른쪽으로 한 게 값이 대칭이랑 똑같다고요. 그런데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사인 180도 입장에서 보면 0도에서 세타만큼 같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만큼 같다고 쳐봐. 그럼 180도에서 내려와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얘기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다시 또 하나, 만약에 이 그래프에 0도에서 세타로 얼마만큼 같다는 얘기는 거꾸로 180도에서 세타만큼 앞으로 간 거랑 똑같다라는 거 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인 얼마? 180도에서 앞으로 세타만큼 갔다. 이거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그래프를 통해서 이게 완벽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제가 사인 20도는 사인 몇 도랑 똑같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인 20도는 뭐랑 똑같아야 돼? 사인 160도랑 똑같아야 되겠죠. 자, 이 두 개의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앞에 보세요. 얘랑 얘랑 더하면 몇 도죠? 180이죠. 얘랑 얘랑 더해도 몇 도죠? 180이에요. 그래서 사인 어떤 값을 못 구한다 쳐. 예를 들어서 사인 20도를 못 구해 네가. 알지도 못해. 그러면 그 보기에 사인 20도가 전혀 없어. 그럼 뭘 찍으면 되는 거야? 사인 160이라고 찍으면 되겠지. 사인 20도랑 똑같은 게 얼마일까요? 그러면 둘이 더해서 몇 도가 나오게 만들면 되는 거야? 180도. 왜? 90도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내 말 알겠니? 자, 그럼 봐봐. 앞에 봐. 이 그래프 되게 중요하다 지금. 은기야. 진짜 중요해. 180도야. 봐봐. 180도. 앞에 보세요. 이 180도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180도에서 출발했어요. 만약에 내가 요 각도만큼 파란색 각도만큼 여기 왼쪽으로 갔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간 그 값이랑 비교하면 딱 뭐가 다를까? 그림상으로 봐봐. 이 180도 기준으로 세타만큼 왼쪽으로 갔어. 그거에 대한 삼각함수 값이랑 여기서 세타만큼 오른쪽으로 갔어. 그거에 대한 삼각함수 값이 정확히 어떻겠어? 부호만 다르겠지.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80도에 대해서 무슨 대칭이라고 볼 수 있냐면 원점 대칭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요 얘기를 하나 또 얘기해 주자면 만약에 사인 180도 기준으로 왼쪽으로 세타만큼 갔어. 다시 180에서 왼쪽 세타만큼 더 갔어. 거기에 대한 삼각함수 값이랑 사인 180에서 세타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랑 삼각함수의 값을 비교하면 이거는 정확히 대칭이긴 한데 무슨 대칭? 원점 대칭 그래프처럼 부호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달라진다는 뜻이야. 둘은 달라져.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것도 풀 수 있을까? 자, 특수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인 130도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사인 130도랑 너한테 사인 230도를 더하라고 했어. 보이니? 네. 사인 130도라는 건 180도 기준으로 몇 칸 앞으로 갔죠? 50도 앞으로 갔죠. 그죠? 근데 180도 기준으로 50도 뒤로 가면 얼마가 되죠? 230도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 두 개의 값은 정확히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르니까 얘네 둘의 값은 정확히 알지 못해도 이거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0이 된다는 뜻이지. 이해하겠니? 요런 걸 이제 물어봐요 앞으로. 고등은 개념을 여러 개 알고 깊이까지 알아야 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근데 그 개념을 이해할 때까지 버텨야 돼, 얘네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 줄 써주자면 이 그래프를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 맨 마지막 줄 다시 사인 90도 기점으로 앞에 값이랑 사인 90도 기점으로 오른쪽 값이랑 같다. 요거 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당연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 그래프로 그려주자면 한 주기를 그린다고 치면 여기가 몇 도라고 얘들아? 180도야. 여기가 360도고. 그러니까 180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파이라고 부르지. 360도는 몇 파이야? 2파이.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파이가 되겠지. 자, 이제부터는 90도란 표현을 다음 시간부터 안 쓸 거예요. 90도를 2분의 파이라고 둔다고 치면 오늘 처음 배우는 거니까 90도라고 쓸게. 90도 기점으로 왼쪽으로 세타, 오른쪽으로 세타 값이 어때요? 똑같죠? 지금 이 얘기가 이 그래프에서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90도를 기점으로 180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90도 기점으로 예를 들어서 사인 70도는 사인 몇 도랑 똑같다? 110도랑 똑같다. 왜? 70도라는 게 90도 기점으로 앞으로 20도 간 거고 110도라는 건 사인 90도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20도 간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제부터 특수각을 기대하면 안 돼요. 특수각이 꼭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30도, 45도, 60도, 뭐 90도 이런 거 안 나와요.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두 번째, 똑같은 그래프긴 하지만 만약에 180도 기점으로 쓴다고 치면 사인 세타랑 사인 누구랑 똑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180도에서 세타만큼 간 거랑 똑같다. 이게 뭔 소리야? 사인 그래프 그려봐. 그러면 180도, 360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서는 다른 색깔로 써줄게. 만약에 0도부터 세타만큼 이렇게 앞에서 왔다면 180도에서 세타만큼 앞에 뒤에서 온 거랑 세타만큼 온 거랑 또 이 값이 또 어때? 같잖아. 그래서 여기 180도 기준으로 앞으로 온 거랑 0도 기준으로 앞으로 온 거랑 똑같다는 거지. 알겠죠? 그럼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이 사인 70이 사인 110도랑 같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사인 70은 0도로부터 뒤로 70도가 왔죠. 근데 사인 110도라는 얘기는 180도에서 70도 앞으로 왔다는 얘기죠. 그래 똑같다는 거죠. 그래프상으로. 이게 머릿속으로 이 얘기구나 하고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돼. 물론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전에 말했죠. 이번엔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되는 걸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180도 기준으로 뒤로 간 거랑 앞으로 간 거랑 세타만큼 뒤로 갔고 세타만큼 앞으로 갔다고 치면 어떻게 된다? 사인 180도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랑 사인 180도 플러스 세타랑 둘이 더하는 순간 절대값을 갖고 부호는 다름으로 얘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사인 150도랑 사인 몇 도를 더해야 0이 나오겠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야. 사인 150도랑 사인 몇 도랑 더해야 0도가 나와? 여기 x 몇 도야? 210. 210도지. 이렇게 알아먹어야 된다는 뜻이야. 듣고 있냐? 자세 똑바로 안 하네. 앞으로? 아니잖아. 이거 끝나면 집에 가잖아. 저거 동그란 근데 뭐라 적혀? 요거? x, 사인 x. 너한테 물어볼 거라고. 사인 150도에다가 사인 몇 도를 더해 0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 상황에서 150도라는 건 180도에서 30도만큼 왼쪽으로 간 거죠. 그러면 여기 몇 도를 더해야 0도가 되겠다는 얘기는 이 값을 그대로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각도가 몇 도겠냐?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의 특징이 90도 대칭이고 180도 기준으로 앞뒤로 더 왔다. 90도 대칭. 그 다음에 또 180도 기준으로는 대칭성이라기보다는 원점 대칭처럼 둘의 부호가 완벽히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제 코사인 그래프 그린다. 자, 코사인 그래프 갈게. 지금 그게 사인 그래프예요. 네. 사인. 코사인 그래프. 저 선생님과
네. 탄젠트 그래프까지는 다 그려가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야 다음 시간에 그 그래프를 가지고 축소, 확대, 뭐 평행 이동 뭐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삼각함수 그래프 오늘 딱 탄젠트 그래프까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이렇게. 무슨 원이야 이거? 단위. 단위원. 왜 단위원이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이니까 이걸 단위원이라고 하죠. 단위원일 때는 코사인 값을 구하라고 하는 순간 빗변은 항상 뭘로 고정이죠? 1로 고정이죠. 왜?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찌됐든 요 빗변 분의 밑변에 해당하는 거니까 빗변이 1로 항상 고정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코사인 값을 얘기할 때 이 동경의 위치에서 여기에 무슨 좌표? x좌표를 항상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러면 얘가 코사인 x 세타라는 건 x좌표를 말하는 거야. 단위원상의 x좌표. 단위원의 x좌표. 사인은 단위원에서의 뭐? 무슨 좌표? 사인은 그 무슨 좌표? 방금 했잖아. y좌표라고 했지. 빗변분의 높이니까. 네. 다음 주에 시험이야. 다음 주에 이거. 다음 주 금요일날 이거 시험 본다고. 아유 못해. 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수 로그 함수 마찬가지고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다 시험 본단 말이야. 내가 대수 시험 본다고. 이제 파악이 돼? 느낌이 와? 너무 탈출. 착각한 거 아니에요? 뭐? 너무 착각한 거 아니에요? 아 진짜. 한 대까지만 맞추라고. 한 대까지. 근데 한 대까지 맞추지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 어? 한 대까지라도 맞춰야 그 다음에 할 말이 생기는 거야. 근데 한 대까지를 다 못 맞춰버리면 할 말이 안 생기는 거지. 자, 봐봐. 자, 뭐라고요? 여러분, 코사인 값은 이제부터 단위원의 무슨 좌표? x좌표야. 자, 물어볼게. 코사인 0도야. 각도가 없어. x좌표 얼마야? 집중해 빨리. 나 오늘 진짜 휴가 가기 전에 좀 짜증나게 이렇게 소리 지르게 하지 말아줘. 다시. 각도가 없지. 그때 x좌표 어디야? 1이지. 아이 1이잖아. 아이고. 맞지? 네. 중1이다. 중1이야. 아직 중1이야. 거의 초등학교에 가까운 애들이야. 거의 유치원생. 저희 반월이랑 10살이에요. 장난해? 장난치지 마. 초삼이에요. 비품 빡짐이 안 느껴져? 자, 다시. 각도가 없어. 0도야. 각도가 0도일 때 코사인 값 얼마야? 1이지. 그럼 각도가 늘어나고 있어. 봐봐. 각도가 처음에 이렇게 좀 벌어졌어. 각도가 커졌어. 좀. 그때 x좌표가 어떻게 돼? 컷. 1 너 일어나. 코사인 일어나. 코사인 일어나. 거기 서서 들어. 다시.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요. 설명할 때 자꾸 딴 데 볼래? 딴 데 보니까 자꾸 이상한 답을 하잖아. 다시요. 각도가 없어요. 각도가 없을 때 여기에 x좌표 얼마예요? 1이죠. 그럼 각도가 조금씩 생겨요. 생기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x좌표가 1보다 줄어요? 늘어요? 줄어. 줄죠. 각도가 더 커졌어요?
그때 x좌표 어떻게 돼요? 더 앞으로 오죠. 1보다 계속 줄죠. 네. 그럼 계속해서 각도가 더 늘어났어요. 그럼 x좌표가 점점 어디로 오고 있어요? 0. 0으로 오고 있죠. 이해가? 네. 그럼 맨 마지막에 이게 각도가 이게 90도에 가깝다가 90도가 딱 되는 순간 뭐가 돼버리죠? 0. x좌표가 뭐가 돼요? 0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걸 x좌표의 입장에서 코사인 함수 그리겠습니다. 코사인은 각도가 0도일 때 각도가 없을 때 x좌표가 얼마였다고요? 1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각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x좌표는 계속 어떻게 될까요? 누구에 가까워요? 0으로 가까이 가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쭉 0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언제 딱 x좌표가 0이 돼버립니까? 90도 90도가 됐을 때. 다음. 떨어진 거야? 다시요. 여기서 이제 다시 가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90도를 넘어섰어요. 각도가 90도가 더 넘어섰어요. 여기에 무슨 좌표 보시라고? x좌표 보시라고. 그럼 0으로부터 음수 쪽으로 쭉 멀어지고 있죠. 각도가 더 커져 보세요. 그럼 어디로 멀어지고 있어요? x좌표가? 더 마이너스 1 쪽으로 멀어지고 있죠. 각도가 더 커졌어요? 그때 x좌표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가고 있죠. 딱 정확히 각도가 180도가 되는 순간 또 다시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1이 됐죠. x좌표. 그러니까 얘가 180도가 딱 되는 순간부터 얘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1로 딱 떨어진다. 이렇게.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x좌표가 1에서부터 쭉 0으로 갔다가 다시 또 마이너스 1로 쭉 내려간다. 이거랑 이거랑 매칭이 돼야 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 다음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180도를 넘어갔어. 그러면 점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다시 또 어디로 다시 올라오게 되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더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에서 이쪽으로 다시 넘어올 거 아니야. 각도가 여기 있으면 180도에서 넘어갔잖아. 그럼 넘어가는 순간 여기 x좌표는 마이너스 1 찍고 다시 또 앞으로 넘어온다. 각도가 더 커져봐. 커져보면 거기서의 x좌표 어디 있어? 마이너스 1에서 점점 더 이쪽으로 온다. 그럼 맨 마지막에 또 각도가 여기서 이만큼 왔어. 그러면 이 마이너스 1 찍고 계속 다시 또 0으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 각도가 딱 정확히 몇 도가 되는 순간? 270도가 되는 순간에 x좌표가 얼마가 되죠? 0이 되죠.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럼 180도에서 90도를 더 추가한 270도가 되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 x좌표가 점점 마이너스 1에서 또 다시 0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또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270도에서 더 가봐요. 좀 더 가봐. 그때 x좌표 얼마야? 0. 얼마. 근데 또 넘어가봐. 그때 1에 가까이 가고 있어. 또 가봐. 각도가 계속 가. 쭉 가면 마지막에 360도가 될 때까지 한 바퀴 다 돌 때쯤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360도.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는 정확히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180도를 기점으로 완벽히 대칭이 돼요. 무슨 좌표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은 무슨 좌표야? 단위원에서 x좌표야. 그걸로 생각하면 돼. 이 얘기가 없어 얘들아. 이 설명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했는데 여기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단위원상에서 x좌표라고 생각하면 각도가 쭉 올라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x좌표는 계속 줄고 0에 가까이 가야 되고 또 단위원상에서 또 여기 동경의 위치가 2, 4보면 갈수록
더 멀어지죠.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코사인 그래프의 1주기 한 바퀴 딱 돌았을 때 코사인 그래프는 1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지. 그럼 이제부터 삼각함수 그래프를 알면 뭐가 좋으냐면 대략 제가 코사인 예를 들어서 코사인 130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코사인 몇 도랑 똑같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130도에 대한 특수각도 아닌데 코사인 값 어떻게 찾겠어? 그쵸?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거지. 그려봐. 어떻게 그린다고?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딱 어디서 대칭이야? 몇 도에서 대칭? 180도에서 대칭이지. 그럼 180도 기준으로 130도 어디 있어? 그러면 여기 있잖아. 130도. 그럼 180도에서 왼쪽으로 얼마만큼 간 거예요? 50도만큼 갔지. 그럼 여기서 50도만큼 가면 누구랑 똑같겠니? 이 값이 230도랑 똑같겠지. 이거 알아보면 알겠습니까? 그럼 코사인 90도는 뭐랑 똑같아요? 코사인 90도는 누구랑 똑같아요? 180도 기준으로 90도만큼 갔잖아. 그럼 얘 90도만큼 간다고 치면 몇 도랑 똑같은 거야? 코사인 270도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거 과정 안에서 어떤 값을 구한다고 했을 때 저 단위원으로 측정하는 것보다 이 그래프를 알아두면 아 얘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각이랑 똑같아. 값이 똑같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를 알아야 돼.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 이 설명을 선생님이 말로 하면 금방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책으로 문서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나 이렇게 막 줄도 막 써놓고 막 설명을 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가 얘네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거 설명을 이해했다면 그걸 다시 찾아보지 않아도 되겠죠. 자 다시요. 사인 세타, 사인 x 뭐 이런 얘기는 얘는 단위원의 뭘로 보라고 얘들아? 단위원의 y좌표의 움직임으로 보면 되는 거야. y좌표가 점점 0에서 1까지 늘어났다가 또 1에서 줄다가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코사인 단위원의 x좌표니까 x좌표가 각도가 커지면서 계속 일로 갔다가 다시 또 일로 오는 거죠. 이걸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코사인 값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세타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얘는 코사인 뭐랑 똑같니? 라고 물으면 뭐라 대답해야 돼? 360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여기서 세타라고 얘기했어. 그럼 코사인 뭐랑 똑같니?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360 2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해도 되겠니? 여기서 세타만큼 가고 여기서 세타만큼 가면 되잖아. 똑같잖아. 내 말 알겠어요? 다음 하나만 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두 번째. 만약에 코사인에서 제가 180 마이너스 세타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야 돼? 180에서 왼쪽으로 한 거랑 오른쪽으로 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코사인 180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세타가 되겠지. 되셨나요? 네. 이거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성질? 코사인 세타. 이 그래프 보면 당연한 거야. 코사인 세타는 건 0부터 시작해서 세타만큼 왔다는 얘기고 여기 파이 빼기 세타는 360도에서 세타만큼 앞으로 넣어왔다는 얘기잖아. 요 값이랑 요 값이랑 같은 지점이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180도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 180도에서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하나 그 값은 어차피 똑같다. 대칭이니까. 그럼 하나 물어보자. 만약에 내가 코사인 마이너스 30도 그럼 뭐랑 똑같겠니? 390 코사인 마이너스 30도라고 했지. 그럼 마이너스 30도는 0보다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왼쪽으로 이만큼 얼마만큼 갔어? 30도만큼 갔지. 그럼 여기서 간 거랑 똑같은 게 어디? 코사인 몇 도랑 똑같아야 돼? 30도랑 똑같겠지.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 알겠나요? 0부터 만약에 세타만큼 오른쪽 간 거랑 왼쪽으로 간 거랑 어떻다고요? 똑같아.
모르겠으면 그려보면 돼. 한 주기를 하나 더 그려보면 된다. 그래서 물어볼게.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몇 번마다 돌아와요? 2파이, 그치? 360도. 그래서 얘네 둘은 2파이마다 한 번씩 그려진다는 거야. 이 그림이 하나씩 2파이마다. 왜? 한 바퀴 돌 때마다씩 달라지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네.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는 얼마라고요? 2파이. 2파이마다 하나씩 그려진다는 거야. 다른 반 애들도 배수 배우는 거 이 삼각함수 집중해서 배워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자, 이제 탄젠트 그래프 가겠습니다. 사인, 코사인 끝나고 이제 탄젠트 단위원상에서 단위원이 뭐예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일자리인 상태. 자, 그럼 보세요.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울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앞에 보세요. 이 중3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탄젠트를 구하려고 생각한다고 쳐보세요. 여기 각도를 제가 여기서 구한다고 치면, 잘 들어. 여기 밑변 알아? 모르지. 0점대야. 얘 얼마야? 0점대라고. 그럼 0점대 분의 0점대라고 하면 계산이 굉장히 불편하겠지. 따라서 얘를 원 내부의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게 아니라 얘를 좀 더 그어서 여기 1에서 만나도록 한번 해볼게. 왜냐면 이게 달놈이잖아. 여기 세타나 이렇게 해서 만드나? 어차피 똑같잖아. 돼요? 자, 물어볼게요. 그럼 탄젠트 세타라는 건 여기 이 밑변분의 이 밑변으로 높이를 구해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이걸 만약에 확장해서 이걸 이렇게 여기까지 가져간다고 치면 여기가 얼마가 되니 얘들아? 밑변이 1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되는 거겠지. 그니 밑변 얼마야? 처음에 0도일 때 탄젠트 0도일 때 밑변 얼마야? 1이지. 맞지? 높이 있어 없어? 없지. 각도가 올라간 게 없잖아. 탄젠트 0도 각도가 올라간 게 없다고? 그럼 1분의 그냥 0이지. 그럼 각도가 있어봐. 계속 이제부터 각도를 좀 더 줘볼게. 각도를 줘볼게. 여기 1분의 높이가 생겼죠. 이렇게 올라갈 거야 계속. 근데 잘 봐봐. 계속 밑변은 1로 고정되어 있는데 각도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높이가 점점 커지겠지. 높이가 계속 커져요. 이렇게 각도가 커지면 여긴 1로 고정되어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고 치면 계속 증가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90도에 가까이는 가고 있지. 계속 더 커지고 있지. 그럼 여기서 높이가 계속 더 위로 올라갈 거 아니니? 근데 90도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돼? 높이가 무한정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탄젠트 값은 0에서 90도로 딱 올라가는 순간부터 밑변이 1로 고정되어 있는데 높이가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계속 90도가 되면 90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걸 점근선이라고 하지.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는 0에서 90도로 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90도 영도에서 자 봐봐. 밑변이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탄젠트는 계속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쭉 올라가요. 계속 쭉 올라가는데 얘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래서 90도가 되는 순간은 측정할 수가 없어. 그럼 이제 다시
90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해봐. 90도를 넘어섰어. 자, 이거의 기울기를 구해보래. 90도를 넘어섰어. 여기. 그럼 90도를 넘어서는 요거에 대한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없다고 했죠?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수직 내려볼게. 그러면 90도가 딱 되는 90도보다 좀 더 넘어버리면 이제 엄청 큰 높이, 자 얘가 1분의 엄청 큰 높이, 밑변분의 높이니까. 근데 값은 뭐가 되겠어요? 밑변이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탄젠트는. 그러면 계속 더 가까이 간다고 치면 더 가까이 가보세요. 쭉 이렇게 가까이 가보세요. 그러면 90도에서 180도로 가는 순간부터 높이가 계속 줄죠? 이렇게. 그래서 음수 쪽 제일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오면서 어디에서 딱 끝나냐면 높이가 아예 제로가 되는 상태 180도에서 완벽히 그냥 멈춘다. 기울기를 말하는 거야. 쉽게 생각해. 각도가 올라가. 그럼 기울기가 계속 커지지. 이렇게 쭉 커지지. 90도가 되는 순간 기울기가 확 커져버리면서 이건 말이 안 돼. 기울기라고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근데 기울기가 이제 90도가 넘어갔어.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음수 쪽 제일 큰 값에서 계속 내려오겠지. 이렇게 내려오겠지 기울기. 그러다가 뭘로 딱 떨어져? 0으로 딱 떨어지지. 180도일 때. 다시 물어볼게. 180도 넘어가 봐. 그럼 기울기 어떻게 돼? 양수야 음수야? 음수. 다시. 아, 양.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양수로 올라갔잖아. 맞지? 근데 무한정 올라갔다가 90도를 딱 넘어가는 순간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음수가 되지. 음수 제일 높은 값에서부터 계속 뭘로 넘어와? 0으로 넘어오지 기울기가. 맞지? 그 다음에 얘 180도 넘어가 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양수. 양수가 되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양수가 돼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치면은 또 어디서 쭉 가고 있겠지. 또 쭉 가다가 또 270도가 되는 순간 또 기울기가 또 무한정 올라가 버리지. 그래서 180도가 되는 순간 다시 돌아왔다가 여기서 커지면 커질수록 쭉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게 왔던 대로 또 한 번 더 가는 거야. 이렇게 270도가 되는 순간부터 다시 또 양수로 출발했다가 완전히 또 커져요. 그래서 얘가 몇 도가 되는 지점? 270도가 되는 지점. 기울기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마지막 한 바퀴 다 돌았다고 가정할게. 한 바퀴 다 돌았다고 가정하면 자 270도에서 이제 360도 쪽으로 이쪽으로 돌아보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 그럼 어떻게 오겠어? 또 음수 쪽 최고에서 쭉 내려오다가 어떻게 되겠니?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또 270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음수 쪽 최고 제일 높은 지점에서 쭉 넘어왔다가 360도가 되는 순간 높이가 아예 존재하지 않은 거로 0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주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처음 값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하죠. 물어볼게요. 탄젠트는 0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값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죠? 180도죠. 네. 다시요. 90도는 만나질 않아요. 90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따라서 0도에서 0 탄젠트 값이 0이었는데 얘가 다시 이대로 오는 데까지 걸리는 게 얼마라고? 주기가 얼마라고? 파이가 되는 거야. 180도. 그래서 탄젠트의 주기에 얘기해봐라. 탄젠트는 얼마마다 한 번씩 다시 그 그림으로 돌아오니 하면 얼마라고 얘기해야 돼? 180도는 파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아까 사인하고 코사인 주기가 얼마였죠? 2파이. 2파이. 한 바퀴 돌아야만 다시 돌아왔었죠. 네. 근데 탄젠트는 뭐라고요? 180도로 딱 돌아가는 순간부터 여기서 다시 또 시작이야. 똑같은 거.
되겠습니까? 네. 네. 그 설명이 다 어디 있어요? 저기 그 알고 전에 첫 페이지에 있다고 여러분들. 그 123페이지 있잖아. 그죠? 여기 기계가 고장난 것 같아요. 서울 지금 몇 시냐고. 됐죠? 사인의 주기가 얼마라고? 2파이. 2파이. 코사인도 2파이. 탄젠트도 탄젠트는 파이가 되겠지. 이 그림 그려보라고 하면 그릴 수 있어야 돼. 네. 자, 사인 값은 항상 생각해봐. 단위원상으로 y좌표니까 y좌표가 점점 어떻게 돼?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요게 사인 값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돌아올 때 이 그 개형이 다시 돌아올 때 걸리는 시간이 2파이라는 거지. 주기가 2파이.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파이가 되는 거고. 이게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돼? 처음에 밑변이 1로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이렇게 해서 다시 2파이가 되는 순간 똑같아지는 거지. 알겠죠? 탄젠트는 어떻게 돼요? 탄젠트는 파이마다 반복되는데 90도가 되는 순간 기울기가 무한 차원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점근선 그려주고 다시 또 90도 넘어가는 순간 다시 또 줄어든다. 요런 게 몇 개 반복된다? 2파이 안에서 2개가 반복된다. 왜? 주기가 파이니까. 알겠죠? 이해되죠?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 코사인하고 사인은 2파이가 된다라는 거. 주기에 대한 얘기만 좀 해볼게요. 함수식에 있어서 주기 표현하기. 봐봐. 함수식으로 주기 표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f의 어떤 x값이랑 f의 2파이 플러스 x값이랑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기로 설명합니다. 앞에 보세요. 만약 사인 그래프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하나만 더 그릴게. 이렇게. 그럼 두 주기로 그렸어. 그럼 내가 만약에 요 값으로 만약에 얘가 x값이었다고 쳐봐. 그럼 얘랑 똑같은 점이 여기도 있긴 하지만 한번 진행한 다음에 돈다고 치면 여기 다시 올 수 있겠지. 이렇게. 근데 얘는 뭐야? x 이미 2파이 돈 다음에 2파이만큼 여기서 2파이만큼 간 다음에 x 값이랑 좀 더 간 거니까 이 값이 똑같이 일치한다는 거지. 내 말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x 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랑 2파이에서 x 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이해가죠? 그래서 요 표현이 나오면 아 주기가 2파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그럼 코사인도 주기가 얼마라고 했죠 여러분? 2파이라고 했죠? 그럼 1에서부터 0 쭉 다시 왔다가 또 다시 한번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지금 2파이야. 이게 4파이. 그럼 다시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이 값이랑 똑같은 값을 찾으려고 해. 그럼 여기도 있지 사실. 근데 여기 말고 그건 주기 표현이 아니라 대칭성에 관한 얘기니까. 그럼 얘랑 어디 있냐? 그러면 또 2파이 플러스 x랑 지금 똑같아지는 지점이 발생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주기 표현.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표현하게? 탄젠트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이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주기를 표현해야 되겠지? 근데 탄젠트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fx랑 f 뭐랑?
파이 플러스 x랑 어떻게 써? 얘가 같다. 이렇게 써야 여기서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서 파이 플러스 x랑 같다고 해야 여기서 주기가 파이가 되겠지. 시계가 엄청 아직 시간 안 됐어. 2분 남았어. 여기 시간이 진짜 심지어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셔틀 안 타시지 않아요? 네? 버스 타서 버스. 솔직히 타지도 않으면서 왜 시간 자꾸 체크하는 거야? 자, 다시. 그래서 함수식으로 주기를 표현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인트로로 했다고 보는 거고 인트로가 끝나야 이게 이해가 가야 다음 시간부터는 이걸 찌부시키고 늘리고 또 폭을 늘리고 막 이런 걸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기 전에 이 개념 수업을 다시 듣고 오세요. 금요일 날 이미 쉬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다 날아갈 거야. 거의 100%야. 다 날아가.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오기 전에 주말에 선생님이 지금 올려준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 관련된 이 영상 올려줄 테니까 다시 듣고 오세요. 오늘 숙제는 삼각비 3학년 2학기 거 도형 관련된 프린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드릴 테니 그거를 해갖고 하면 되겠습니다. 구간 써야 돼. 너도 안 해보고 나안 나 채찍피트 들려야겠다. 아니 책은 내책몇 개를 내렸는데 쓰는 게 너무 안 했었어. 너 진짜 너무 좋고 책 대부분 재미없어. 우리 그 함수 기하 통계에 관한 100가지 사실 우리 내일 연극